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어디 마이크죠?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습니다. 우리 정찬호 마스터의 리더십 강의에 보면 에이티튜드, 자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역시 마이크도 껍데기를 하나 벗기면 노래방 마이크, 껍데기를 하나 씌우면 강사용 마이크가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정찬호 마스터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받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네, 여기 주머니에 선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럴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와, 묻는 분이 있는가 하면 쟤 뭐야? 이쪽 분들이 저를 좀 더 노려보시네요. 네, 제 소개를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시작하자마자 조금 지나면 한 번 정도 소등이 될 겁니다. 불이 완전히 꺼질 겁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60분의 이 시간에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60분입니다. 제 시간이. 이 시간만은 핸드폰을 좀 꺼놨으면 좋겠어요. 60분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까짓 핸드폰.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강의 중에 핸드폰 중계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찍어가지고 톡에다 올리면서 파트너에게 지금 강의 중이다. 이건 파트너를 바보 만드시는 겁니다. 현장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60분만 핸드폰으로부터 해방되십시다. 아셨죠?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직급사업을 진행하는데, 직급사업을 결정하는데, 직급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기준이 100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하는 사람은 200, 300의 기준으로 교육 또는 강의해야 됩니다. 사업을 기준을 정하는데 100이라고 한다면 교육하거나 강의하는 사람은 200, 300의 기준을 가져야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요. 그래야 된다고요. 또한 교육은 기업 정신을 잘 이해하고 그 정신에 맞아야 올바른 교육이 됩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강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말하는 강사는 많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 강사가 많습니까? 하지만 잘 말해야 됩니다. 아닌 걸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말을 잘하는 거지 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잘 말하기 위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캡틴 강의를 20회 이상 들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에 포함해서 특히 여름에 순회 강의를 하셨죠? 네, 그거를 실제 가서 라이브로 좀 듣고 캡틴의 강의를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앞에서 들어야겠죠. 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특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은 얼굴에 많이 화장을 하시면 참 좋은데 가끔 분장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앞에서 보지 않은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캡틴의 앞에 모습을 보느라 굉장히 일찍 가서, 굉장히 더웠죠. 네, 그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정찬호 마스터께서 하고 있는 비전 스쿨을 PPT를 포함해서 5회를 완전히 정독하다시피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우리 박세진 SM께서 12시 34분인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2시 34분인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하는 비전 스쿨을 공지를 하셔서 잽싸게 6시쯤,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신청한 줄 알고 있습니다. 5분을 제가 들었지만 라이브로 들은 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수를 했고 토요일마다 다시 비전 스쿨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직북 관련 강의들이 약 500개 이상이 되더군요. 대충 쉬어보니까.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챙겨 들었습니다. 직후에 거의 모든 전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적극 참여했다는 것은 늦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비전 페스티벌에 가면 2시부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2시 임박해서 오시기도 하는데 저는 9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이왕 가는 거 일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직후포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할 겁니다. 아까 직후포라는 설명을 했지만 다른 데 가니까 사장님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직후포라고 한다는 거 조금 아까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비전스쿨에 또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나 또 비전 페스티벌 또 이러한 월요 스폰서 미팅이나 모든 미팅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1층에서도 여기서 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켜봤습니다. 왜 지켜봤을까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마포 공덕동에 어떤 노신사가 길거리를 헤매듯이 여기저기를 이렇게 훑어보고 다닙니다. 젊은 경찰이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여기저기 훑어보면서 다니십니까? 경찰 자네 혹시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요? 내가 이 동네 이사를 왔는데 나이가 70이 넘어서 판단이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겠구만. 아니 어르신 무슨 말씀인데요? 내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교회가. 저 큰 교회 작은 교회. 근데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지를 모르겠어. 그 젊은 경찰이 선생님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좋은 교회는 알 것 같습니다. 저기 산꼭대기 위에 용마루 고개 위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저 큰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굉장히 인상을 빡빡 쓰고 나오는데 저 조그만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은 활짝 웃고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직구포들의 모습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조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저에게 많은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이곳에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와 계십니다. 특히 저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히 이 회사는 문제가 있거나 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전에 친하게 지내던 저희 교육을 많이 받았던 이런 분들이 원래도 행복한 분이었지만 아주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회사를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스피치를 하면서 저는 코가 조금 여러분보다 큽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쓰겠는데 저는 카톡의 인사말이자 제 좌우명이 이렇습니다. 리듬이 이끌든지 팔로미 따르든지 get 떠나든지. 많은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무 냉정한 말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럽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똑똑하면 남편이 따르면 되는데 아니면 남편이 이끌든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런 사업장에서든 능력이 되면 이끌든지 능력이 안 되고 처음 왔으면 따르든지 아니면 제발 좀 사실은 우리 인필조사님처럼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떠나든지가 아니라 사실은 꺼지든지. 자, 이끌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빙빙 돌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몸담았던 그 회사 전혀 디스할 생각 없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좋은 회사, 직급은 참 좋은 회사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이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뭐죠? 떠나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8개월 만에 섰습니다.
대충대충 알아보고 서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잘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난번에 미국 순회 중에 우리 정찬훈 박사 기회를 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생기기를 좀 그렇게 생겼는데 아주 지금 영상을 찍으니까 아주 얼굴을 자신 있게 제가 대밀고 찍습니다만 저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진답니다. 이제는 제가 올 곳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이 시간을 잡았는가, 그리고 왜 이 시간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제발 좀 핸드폰으로부터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좌명을 가지고 있는 그 남성은 1957년 충북 음성에서 태어나서 음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 후 34년 동안 75kg의 몸무게를 유지할 정도로 자기관리에 철저합니다. 하지만 저의 철저하다고 해서 주변을 피곤하게 하면 아주 그건 못된 인간입니다. 전혀 저로 인해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뿐입니다. 3주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딸아이가, 내일 모레 시집가는 딸아이가 좀 더 디테일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돈을 좀 더 주고 받아봤더니 위, 장, 간 기능 최상이고 근골격, 심뇌혈관 나이가 51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 나이를 51세로 정했습니다. 51세의 행동 나이라는 건 생소한 말씀이겠지만 51세로 이제부터 살겠다는 겁니다. 제가 57년생 하니까 한갑이 넘었구만. 나이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러려면 내가 과연 지금부터의 삶이 어떤 나이로, 행동 나이로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 강원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강의할 강원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굳이 제가 강원모란 이름을 한문으로 쓴 이유는 가끔 가다가 한글로 쓰면 강원도자고 자꾸 물어봐서 강원모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강사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한 사람은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나이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작년도에 아이들의 주선으로 인해서 제 나이가 작년에 그런 나이잖아요, 생일. 그래서 미국 여행을, 가족 여행을 다녀올 때 나이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60. 내 3분의 1을 살았구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둘째 아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3분의 1을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60년이 그 중에 30년은 사실은 28이 결혼했으니까 30년은 내 인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양육받는 가정이었구나. 그렇다면 그건 내 인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90년 인생에 3분의 2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2분의 1밖에 살지 않았구나. 중요한 것은 연대의 김영석 교수의 말처럼 인생은 60부터다. 잘 살든 못 살든 전부 다 60까지는 자식들 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60이 되면 돈은 있는데 골골하거나, 더 안타까운 건 돈도 없고 골골할 때. 그래서 저는 바로 미국의 작가인 리온스의 말처럼 Yesterday's Cancel Check.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과거는 부도난 숲이다. 시작. 저의 과거는 부도난 숲이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회사에 어떤 임원을 하고 어떤 회사에 교육을 하고 이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나이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이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칫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사회자님처럼 제가 A사회 교육을 몇 년 했다, 제가 어디를 뭐 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잣대를 가지고 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필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에 임하는 강사의 자세는
즉 저의 자세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강의 시간에 한 사람이 참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 저의 강의 시간에 한 사람이 참석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저의 강의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 또는 일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말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수백 명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이 강의는 매우 훌륭한 그런 효과적인 강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을 시대적 상황과 직급 비즈니스라고 했지만 이 강의는 사실 2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 강의인데 강의안을 짜놓고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대폭 줄이고 부제를 달았는데 바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제가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입니다. 어릴 때 배웠지만 어떻게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바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3가지나 있었습니다. 어떻게라는 단어는 어떤 방법이나 방식으로, 2번째 어떤 모양이나 형편으로, 3번째 어떤 이유로 또는 무슨 까닭을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바로 그러한 개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이 시간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난 세월들을 살아왔는가? 나는 내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할 꿈과 목표를 이루었는가?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 이곳에 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지난 세월들을 손님으로 살아왔는가? 주인으로 살아왔는가? 모든 답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맞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 약속을 하기에 앞서 이 시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십시오. 꼭 성공하겠노라.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분들이며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또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신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족들을 마음속으로 초대해 그분들과의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90이 다 되신 저희 부모님, 오래전에 자식의 사업 실패로 서울에 집을 팔아서 딱 1년만 사시겠다고 안산으로 내려가셨는데 10년이 넘어도 계속 사시는 거 보면 안산이라는 도시는 산이 안산이 해도 계속 사는 것 같습니다. 연러신 두 분이 사시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댁을 집을 가면 아버지 그렇게 아주 강하시던 그분이 옛날에 앨범을 뒤척이고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좋았는데 이때가 좋았는데 그때 운전을 하고 서울에 올라오면서 내 나이 80, 90이 되면 나도 저럴래나? 아니 나는 저러면 안 되지. 그때 준비한 영상입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다고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 때문에 당장의 삶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바로 현재의 삶, 바로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의 내일, 미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어야 합니다. 직구 비즈니스는 당장의 문제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제 주일이지만 일요일이지만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4조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4조 원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는 건 얼마입니까? 정부를 욕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아닙니다. 모두 다,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 현실의 문제보다도 내일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걱정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기존 직후포 되시는 분들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과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아까 제 프로필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프로필을 소개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저의 과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과거는 부도난 숲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화려하셨죠? 아니면 또 힘드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나온 가족사진처럼 회한의 가족사진이 아니라 앞으로 찍게 될 내년에, 내후년에, 3년 후, 5년 후에 직후를 통해서 결과를 이루고 찍게 될 행복한 내일의 가족사진을 위해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어나, 일어나, 몸의 새싹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 외에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심각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의학저널인 랜싯이라고 하는 데서 2030년도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WHO와 OECD의 공동 발표에 의해서 20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을 뽑았는데 여성이 90.82세로 세계 1위입니다.
남성은 84.07세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일이 하는 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사는 거 기쁘십니까? 네, 기뻐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시민들이 기쁘지 않은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45년도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국민의 36%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생의 항로를 하나의 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 배의 이름을 인생선 또는 일생선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항해를 시작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태어나서 약 30세까지는 공부도 해야 되죠. 남성들은 군대도 다녀와야 됩니다. 그리고 약 30세가 되면 결혼을 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은 33세, 여성은 30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25년, 30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55세, 공기업 기준으로 6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재주가 없습니다.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제 나이를 말씀드렸으니까 몇 년 전에 친구들이 만나면 야, 윤 뭐 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했는데 어떻게 걔만 지금까지 현직에 있냐? 잘리지 않고 있냐? 저는 그 친구를 잘 알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호적이 3년 이렇게 됐잖아. 우리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 공감하시죠? 우리 어릴 때 잘할 때는 호적 늦게 된 걸 그렇게 나는 원래 나이가 나 57년생 맞아 원래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호적이 3년 늦게 돼서 다른 친구보다 훨씬 더 직장생활을 오래 했다는 겁니다. 이건 웃고 말았지만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55세, 60세 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바로 이 나이가 되면 자녀들의 출가 문제가 걸립니다. 또한 노후 문제의 숙제가 걸립니다. 30년,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부모님이 연로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90세가 다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은퇴를 해서 이제 겨우겨우 퇴직금 받고 겨우겨우 그것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남는 것도 없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은행을 그만뒀는데 그 친구 기업은행 다니는 분들은 그 친구 얘기하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야, 너 퇴직금 받았으면 한턱 쏴! 그 친구가 심각하게 술 한 잔을 먹고 너희들 아다시피 내가 장남이잖아. 부모님이 능력이 없잖아. 동생이 넷이나 되잖아. 첫 번째 시집가면 중간정산. 두 번째 아들, 저 동생 장가가면 중간정산. 막상 퇴직하니까 받을 돈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소시민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퇴직하면 돈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나와 내 와이프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부모님이 연로하시던 부모님이 아프시던 편찮으시던 나는 모시지 않겠다 하시는 분. 갑자기 저를 노려보시는 거예요. 저런 호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를 모실 생각입니다. 모셔왔습니다. 힘들지만 모실 생각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세대는 부모를 모셨고 모실 생각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노후를 책임지고 나처럼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강의하면요. 나는 애들하고 사는 게 좋아요. 이런 분 계신데 그래서 이 시대를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자녀로부터 모심받지 못하는 1세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무엇으로요? 대답은 잘해. 왜 자녀로부터 모심받지 말아야 되냐면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미안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왔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실 돈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 20대가 장가 못 가고 취직 못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40이 넘었는데도 결혼 안 하고 취직 못하고 회사에서 잘려서 80, 90 부모가 자녀를 모시고 사는 세대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지쿱이라는 회사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시대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직장의 실태, 자영업 실태를 준비했지만 이거는 시간상 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지쿠퍼가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대답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지 할 때 대답은 뭡니까? 답은 별로 뭐 소리가 별로 뭐 제쿠? 자, 지쿠퍼가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 답은 맞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썼더니 지쿱이지. 지쿱은 쉽다고 어렵다고요?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렵겠죠. 알아보면 참 쉽습니다. 다 같이 지쿱이지. 시작. 지쿱이지. 아, 이왕이면 있죠. 옆에 분 보면서 해야지. 지쿱이지. 옆에 분 보면서 시작. 자, 문제는 지쿱인데 문제는 자, 인생은 타이밍이다. 시작. 인생은 타이밍이다. Life is timing.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허드슨 가게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지. 지쿱이라는 회사는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비전스쿨의 강의 때 보면 이래서 떠나고 저러다가 떠나는 사람 많다며요. 여기 왜 이렇게 모기가 있어? 이러면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나중에 저 추워지면 모기 없거든요. 그때부터 하실래요? 네. 결국은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타이밍을 맞춰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째 장. 연금성 소득, 저작권 소득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세 소득, 권리 소득. 저는 저작권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어떤 가수나 어떤 작사자나 작곡자가 곡을 10분 만에 쓰는 사람도 있고 한 달 만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곡이 아무리 오래 걸려서 쓰더라도 그 곡이 누가 듣지 않으면 저작권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 고객에게 지쿱의 제품을 소개했더니 그분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좋으니까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BV가 매겨지는 것이 바로 저작권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뒤에 계신 분이 말은 그럴싸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60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제가 바꿔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이 울리고 설렘이, 기대함이 그것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 가족사진이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가족사진을 보니까 역시 칙칙하고만 역시 칙칙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 내 자녀들과 내 만약에 딸이 결혼을 할 날 남았다. 몇 년 후에 결혼하겠지. 그때 내가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야지. 그러려면 그때까지 최소한 전국을 누비고 다녀서 누비는 돼야지.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사진이 되죠. 그
그 설렘이란 단어, 저는 설렘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이곳에 오늘 강의를 잡고 걱정이보다도 설렘이 있었습니다. 설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한 사람이 오신 것은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보든 아까 우리 훌륭한 강사들이 앞서서 시간을 지켜주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 회사에 대한 소개를 심플하게 제품을 또한 보상분례를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함을 가졌다. 여러분 중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제품이나 회사보다도 어쩌면 마케팅 플레이를 더 듣고 싶을 겁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끝나고도 여러분 미팅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설렘이라는 이 단어를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직구 비즈니스는 조금 어려운 말로 린 마케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아주 소재, 작은 자재부터 시작해서 생산되는 완성품까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가치 창출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라. 린 매니지먼트에서 나온 것이 바로 거기에서 제가 린 마케팅, 즉 경제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가치 창출을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앞에 직장의 어떤 패턴과 직장의 어떤 실태 그리고 자영업의 실태 이거를 좀 보면 더 이해가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 잘랐지만 결국은 자영업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직업을 통해서 실패한 사람은 많던가요? 죄송하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들처럼 요번에 한 7억 날렸다. 이건 사업을 실패한 거고 직후 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다단계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막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1층에서. 다단계 아니라니까. 다단계 맞아요. 그런데 그 다단계가 정말로 괜찮은 다단계인지 아니면 그동안 그냥 너 1억만 갖고 와. 막 더블로 튀겨줄게. 그런 건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인지 알아보고 나야 되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이해는 합니다. 막 전화로 막 1층에서 그러더군요. 막 다단계 아니라니까. 맞대니까. 저는 직구 비즈니스를 바로 그러한 최소의 투자로 최대 가치 창출을 하는 린 마케팅이다. 즉 직구 비즈니스는 소개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제가 누군가를 아주 굉장히 내가 아끼는 동생한테 교제를 하라고 그 소개팅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자를 소개할 때 전철에서 발을 밟아가지고 인상 팍 쓰던 여자 소개하죠? 소개할 때 여러분들 누구 소개합니까?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잘 아는 사람. 직구 비즈니스는 소개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내가 써봤어야지 제품이 좋다고 그러죠. 누가 그러는데 좋대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품을 써봐야 제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성분이 뭐가 들어가고 아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들으면 되냐. 제가 많이 듣는 소리가 원장님은 코가 점점 커져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사장님 이뻐지셨네요? 그러면 원래 이쁘거든. 그런데 거기에다 이 화장품을 써서 더 예뻐졌어. 우리 비전스쿨에도 그런 강의 하잖아요. 뭔가 내가 다이어트 얘기할 때 보암직도 하고 이런 분이 다이어트 얘기하면 됩니까? 정찬호 마스터님 그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냥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그런 것처럼 소개하는데 소개가 왜 어렵냐? 내가 써보지 않으니까 소개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안 쓰면 손해야. 이게 소개지. 야, 그냥 뭐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좋대 써봐. 이건 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개를 받은 분이 그 제품을 써보니까 또 너무 좋아. 그러면 또 아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옆에다 툭 찔릅니다. 그렇게 소개하다 보면 그 소개하고
회원 가입하고 그게 아이디로 해가지고 제품이 구매되면 너한테 캐시백 개념으로 돈도 줄 수 있어 라고 그때 비즈니스를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만 여러분이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도대체 아무 투자 없이 얼마 전에도 세미나장에서 그 비전 페스티벌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6개월 했는데 직업은 너무 좋은데 돈이 빨리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돈이 빨리 되는 게 어디 있어? 많지! 아니 하나만 얘기해줘. 하나만. 대답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빨리 되는 건 없다가 아니라 없다. 여러분 가운데 돈이 빨리 되는 거 아시는 분?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제품 전달하지 말아주세요. 뭘 알아야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내가 써보고 그리고 쓸 때 꼭 이렇게 쓰세요. 소개한 분이 쓰라는 대로 쓰세요. 써본 다음에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우리 성공의 8단계에도 상담 얘기가 나옵니다만 전달하신 분도 상담하고 그래서 잘 쓰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그 좋은 걸 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 어떤 분은 6개월에 어떤 분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50이라고 하십시다. 50. 5년이 걸려서 내 결과를 이루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를 못 기다려. 얼마나 한국 사람의 성질이 급한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 줄 아세요? 휴게소 가다가 한번 봐보세요. 휴게소 가다가 차 세워놓고 남자 화장실 저기 멀리서 한번 봐봐. 10m 앞에서 이러고 가 이러고. 아이고 여자분들은 웃으셨어요? 아가씨 때는 화장실에서 다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다 보고 오는데 나오면서 입어 나오면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전철이 다치려고 그러는데 발로 막어. 아니 좋아요. 뭔가 빨리 결과를 내는 거 좋아. 하지만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정말 소개하고 여러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뭡니까? 네, 바로 직급사업은 뻥튀기와 같다. 뻥튀기는 뭘로 튀깁니까? 옥수수로 튀깁니다. 강원도 옥수수는 큽니다. 맛있고, 그쵸? 근데 옥수수를 튀기는 이 아저씨는 그게 비싸니까 수입산 쬐끄만 강냉이하고 같이 튀깁니다. 옥수수는 큰 게 먼저 튀기질까요? 작은 게 먼저 튀기질까요? 물어보라 많아. 분명히 작은 거 큰 거 할 텐데 옥수수는 같이 튀겨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나는 좀 못해 하는 분이든 똑같이 바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계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조절하는 이 아저씨가 벨트를 탁 걸고 타지 않게 돌립니다. 온도가 될 때까지. 그러면 강원도 옥수수 잘난 놈은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이씨 이렇게 튀겨집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스템 밀착 하는 이유는 잘났던 못났던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합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거는 부도난 수표인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찬호 마스터께서 강의하지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순수성이 떨어지고 열정은 높고 처음 온 분들은 열정은 없는데 순수성이 그러면 시스템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비전 그 스쿨에 대한 강의를 5번이나 정독을 하고 처음에 시작하는 리더십의 정의, 회사 선택 기준에 대한 운칠기삼 또한 성공의 8단계를 현재적으로 만든 자유로 가는 6단계 3유, 심, 행기, 득덕
성공의 그릇까지. 그거를 제가 5번을 마스터답 했는데도 왜 이번 주부터 하는 강의를 또 들으려고 할까? 라이브, 생동감. 내가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듣더라도 현장에 가서 들어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유튜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십니까? 유튜브에 가면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리더는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는 게 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직업에서 성공하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3움, 첫 번째 비우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버리는 데부터 시작한다. 반칠환이라고 하는 시인은 보리 한 줌을 쥐고는 쌀가마니를 들 수 없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이 보리 한 줌, 누군가 내가 배고프다고 가난하다고 쌀가마니를 갖고 오면 보리 한 줌을 내려놔야 쌀가마니를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이것이 쌀가마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런 보리 한 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비우게 되면 협력의 세력이 옵니다. 스폰서가 도와줍니다. 미팅을 도와주고, 마치 밀가루 훅 하면 날아가지만 거기 어머니가 반죽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처럼 시스템은 그러한 협력의 관계입니다. 협력이라는 단어는 힘력이 4개가 플러스 됐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체험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 돈, 행복을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나이를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끔 유심히 봅니다. 한 60 되는 사람이 가다가 앞에 젊은 남자 운전자를 딱 박았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부르면 되잖아요. 처음엔 점잖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이 운전을 이따위로 해? 그러면 젊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접촉사고 났는데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그 잘잘못을 따지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싸우나 보니까 나이 갖고 싸우고 있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랑할 게 나이가 그렇게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를 바로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환경으로 오신지 모릅니다. 물론 아시는 분 몇 분 계시지만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아까 서두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난 세월들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지금 이곳에 와 있는가? 성공의 길에 건망증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나이 어린 대학생이 맨날 엄마한테 혼납니다. 뭘 그렇게 잊어먹어? 깜빡깜빡 잊어먹어.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혼나는데도 안 고쳐지고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둘 낳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신랑이 스트레스 받아 죽는 거야. 이 건망증 심한 이 와이프가 꼭 어디에 건망증이 심하면 대리미를 꼭 쓰다가 그대로 놓고 밖에만 나가면 아이고 대리미 그런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꼭 밖에만 나면 여보 다리미 꽂아놓고 왔나 봐. 다리미 꽂아놓고 왔나 봐. 그래서 어느 날 중년이 됐습니다. 남편도 하다 잔소리 하다 이제 못해. 안 해. 어느 날 용인쯤 강원도를 탁 놀러 가는데 그날 또 역시 여보 나 큰일 났어. 다리미 꽂아놓고 왔나 봐. 그래 남편이 뭐 저는 막 화를 내더니 아무 소리 않고 휴게소에서 탁 대더니 트렁크를 탁 열더니 갖고 왔다 갖고 왔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의 길에 시작. 오늘 처음 오신 분 빼고 지쿠포 중에 나는 성공 했다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약속을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까? 왜 이렇게 까먹습니까? 비전 페스티벌에 막 으쌰으쌰 하고 다음날 출근 안 해. 이제부터는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이제부터의 답은요? 제가 똑같은 걸 질문하겠습니까? 영어를 하나 띄울 건데 그냥 얘기하시지 말고 손을 들어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딱 나올 거예요. 자, 손 드세요, 손. 자, 네, 우리 여사님. 네, 큰 소리로. 뭐예요? 네?
아, 뭐야. 저기 조용히 해보세요. 예, 예. 예, 여기다. 내가 문제야. 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네, 와보세요. 답은 내가 문제요. 일로 와보실래요? 네. 저는 안 시켰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문제요. 뭐가 문제인지 물어보겠어요. 네, 자기 소개하시고. 네. 예,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직구버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장 다니고 자영업을 하다가 직구에 왔는데 비우지 못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네. 자, 맞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다시 한번,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작! 주야 있습니다. 1888년으로 기억합니다만 210년 동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가 막바지로 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는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늘 깜빡깜빡 잊어버린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쟁이, 도종한,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자신을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바라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직구 비즈니스는 담쟁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척박합니다. 시멘트입니다. 그런데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묵묵히 가다 보니까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는 사실. 언제까지?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여기 원래 저것은 이지만 사실은 저것보다도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스폰서의 역량으로, 함께 가는 분들의 역량으로 결국 담쟁이 바라는 담쟁이 수천 개를 잇고 결국 그 목표치인 벽을 넘는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부탁드립니다, 캡틴.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한 회사를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곳에 온 직구퍼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더 좋은 회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정찬호, 박민숙, 김유성 마스터를 포함한 마스터 여러분, 마스터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제 직급을 잘 모르는 수많은 손님들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마스터 여러분, 그동안처럼 변함없이 그 손님들을 잘 이끌어서 또 다른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직구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는 이제 신생합니다. 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인지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인지도가 낮을 때 사업성이 높은 겁니다. 저도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굳이 호일러 법칙 운운하지 않아도 마스터 여러분, 그리고 캡틴께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여러분의 리더들이 잘 안내할 겁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꼭 어필을 할 때도 목소리를 솔 이상으로 하지 말고 미 이하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 스폰서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좀 봐요! 이렇게.
담쟁이처럼 이들이 플러스가 됐을 때 이 회사의 정신이자 철학인 진정한 소셜 이노베이터, 진정한 사회 혁신가, 가정의 혁신가, 여러분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소셜 이노베이터가 될 걸로 믿으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